네, 오전 시장 상황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투데이 핵심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탈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나요? 저 지금 깜짝 놀라는 거 방송에 나갔죠. 네. 무슨 좀 이따 소리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1900포인트 올 거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매수 대응을 주문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의견을 이제 내려드렸습니다. 1900에 사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저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장 시작할 때 저가가 1856p였거든요. 지금 양봉 길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다리던 포인트 밑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최저점일지 뭐 내일이 최저점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리들을 한번 보시면 저도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만 1900p 밑은 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싸다라는 확신이 있죠. 애널리스트들 코멘트 들어보면은 뭐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게 우린 지금 굉장히 싸다. 트레일링 PBR 1배에서 매매하고 있다. 뭐 이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밸류 값을 들먹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밸류 얘기만 한다라는 얘기는 논리가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싸다라는 이유 말고는 뭔가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특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싸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또 하나의 우려, 저는 요즘에 환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제가 방송 나와서 음봉 가능성 뭐 충분히 말씀드리고 들어갔고 종가까지 음봉 길이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늘었습니까? 거의 40p짜리 음봉을 두드려 맞았단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20p 넘는 갭다운이 출발을 해서 지금 15p짜리 양봉이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좋느냐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장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싼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 반등 나오니까 뭐 이거면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연속성을 보장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환율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환값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원달러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 금요일 날 원달러 분봉 추이 한번 보여드리죠. 한 6원 가까이 갭으로 출발을 했어요. 빠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양봉으로 만들 의사가 있었으면 원달러 밑으로 쏠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원달러 추이 보시면은 위로 쭉 끌고 올라가서 끝날 때는 보합 처리되면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원화값이 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시장 양봉 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환반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몇십 점 마이너스 안 났죠. 그래서 지금 이 양봉을 뒷받침할 만한 원달러 하락이 있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우려보다 괜찮게 개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낙폭도 많이 줄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뭐 우리 시장에서의 반등, 양봉 길이를 좀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만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홍콩 지수 ELS 낙인이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당장 해결된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요거 한번 보시면 수급표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도 외국인이 2168억 팔았어요. 원달러가 변동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도 팔았어요. 그럼 오늘도 외국인들 현물단에서는 매도 열심히 나가죠. 1700, 뭐 지금 2천억 좀 안 되게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양봉을 실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줄었느냐? 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선물 한번 보죠. 선물 오늘 17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만 해도 3700계약 정도 지난 목요일은 뭐 6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갔고 이 매도의 연속성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근데 선물 매수 1700계약으로 시장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달러 기준 코스피로 보게 되면 한 1800p 수준에서는 여러 번 돌아 나왔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 1800p 수준에서 반등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번에도 맞을 거예요. 아마 이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률을 낸 거니까 이번에도 이건 분명히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 우리가 언제 공격적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되느냐라는 시점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 확인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S&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축되는 국면에 왔죠. 신저를 뭐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 저점부보다 장중 저점부보다 약 50p밖에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도 지난 7월 저점 뭐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그 부분들, 뭐 유가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30불 밑으로 강하게 밀고 내려간 건 맞아요.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악재가 공개됐으니까 저점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맞는 얘기고, 이제 이란까지 가세하게 되면 공급 이슈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애매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애매한 자리에서 강한 반전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갭 이후에 뭐 일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의 연속성을 말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원달러 빠지는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게를 좀 많이 실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1월 증시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하락폭보다 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글로벌 증시 1월에 뭐 철퇴를 맞았죠. 네.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좀 과거와 좀 틀린 점이 뭐냐 하면, 그나마 신흥 증시 단이 덜 빠져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고 원자재를 좀 소비하는 신흥국 단이 좀 덜 빠져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덜 빠지는 폭인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뭐 선진국 증시에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쪽들도 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좀 틀려요. 근데 요게 일단 연초서부터 우리한테 가장 큰 화두였던 거는 사실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약세 진행되면서 위험 선호도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잠잠해지려는 찰나에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는 3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3월 달에 금리 안 올라가는 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그대로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올랐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시장에서 이걸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분만큼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연말 증시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20% 레벨로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냐? 라는 거 물어보면 12월 달쯤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3, 6, 9, 12월 4번 인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4번의 인상은 소화를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지표 한번 보시면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마다 ISM 제조업 지수의 평균가는 55.8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제조업 지수는 기준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고찰이 시장 지수 레벨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만들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애매함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양봉에다가 시장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거라는 부분이고,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에도 이건 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위로 갈수록 이제 유가가 이제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가 비싸지면 유가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싸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달러 가격이 약세로 오게 되면, 우리 뭐 다들 기억하겠습니다만 QE1, 2, 3 돈 풀면서 QE1 때 제일 많이 뭐가 올랐어요? 상품가가 올랐죠. 그래서 유가 부분은 오히려 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이 고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시게 되면 달러가가 뭐 100p 넘어가지고 뭐 101p, 102p 뭐 이렇게 막 자극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달러 값은 오히려 좀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가 빠지는 속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 연지 10거래일 만에 20% 넘게 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뒤에서도 뭐 좀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공급 이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원유 수출은 많이 줄었어요. 원유 생산도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오펙에서의 생산량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란 때문에 그래, 이란 때문에 그래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린 이 시점서부터 그럼 이제 악재를 봤으니까 반등하자라는 얘기하고, 요거 아직 확인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라는 얘기하고 충돌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가가 빠지는 부분이 신흥국들한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고, 산유국들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매도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매도세, $1를 보고 때리는 게 아니고 유가 보고 때리는 매도물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장대 음봉 이후에 지난 금요일 장대 음봉 났죠.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 개파락 이후에 일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조지표가 개선을 보이느냐? 보조지표는 아직 개선을 못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대 음봉 이후에 개파락이면 여기에서 음봉이면 그것이 사형선고고 일부의 양봉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의한 자율 바운딩이라면 이 부분에다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오늘 지금 좀 올라오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구심점이라는 게 좀 없어 보여요. 네, 구심점이요? 핵심 테마. 있어 보이는데. 어떤 거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좀 힘든 네. 것 같은데 업종은 어떻게 좀 다뤄야 할까요? 일단 요 수급표 한번 볼게요. 네. 외국인들 오늘 장중에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장중에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급 주체가 누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수급 주체가 누군지 한번 HTS를 통해서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그 양봉을 만들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죠? 지금 2천억 이상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늘상 하던 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들 오늘 590억밖에 안 샀어요. 그럼 기관들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1,437억.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럼 어디가 늘어났느냐? 증권 계정이 많이 는 거예요. 이 증권 계정은 회전 빠른 걸로 따지면 굉장히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급 회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일부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에요. 이 브레이크를 밟은 자리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엑셀을 밟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보려면 $1 빠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단부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장 시작할 때 삼성전자 시가 보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셨겠습니까? 근데 이 양봉을 삼성전자가 그대로 다 소화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플러스폭을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뭐 한전, 뭐 현대차, 뭐 이런 쪽들 $1 효과 있으니까 자동차가 그나마 양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걸 제외하고 시총 상단부에서 거래소를 끌고 가는 리딩이 있느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디 쳐다봐요? 코스닥을 쳐다보죠. 코스닥을 쳐다보니까 셀트리온이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이죠. 따라서 메디톡스의 뭐 바이로메드에 따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 밑으로 최근에 컴투스 들락날락거리죠.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일부의 대안 효과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대안을 주도로 잡고 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시장의 큰 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총 상단부 쪽에서의 수급표가 변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시장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어렵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업종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